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 양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의 매수세가 많이 나타났었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또 여기에 금융투자용 매도 물량까지 거의 2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됐는데요. 여기서 0.7%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에 이 낙폭이 조금씩 더 회복이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5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니커와 신성통상, 모나미, 태양금속, 그리고 웰바이오텍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마니커, 신성통상,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엮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태양금속이 4.42% 오른 3,070원을 나타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6.35% 오른 3,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탑5 종목들 보시면 우리로가 1.1% 오른 2,29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테마 움직임이 금요일 시장에서까지 나타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테라사이언스가 29.99%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컬러레이, 인산과 하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컬러레이, 인산과 하림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징주 넘어가서 함께 테마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특징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81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징주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특징주로 이번에 이 5가지 종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테마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는데 이 오염수 방류 테마 내에서도 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살펴보시면 음식료품 테마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애국 테마주까지 생기면서 이 2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특징주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음식료품 섹터 내에서 육계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와 하림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마니커가 12.24% 오른 1,43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하림의 경우에도 5.02% 오른 3,3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육계 관련 종목들은 수산물의 대체재로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오염수가 일본에서 방류가 되면서 생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선도 단백질이고 어쨌든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도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생선을 못 먹는 대신에 우리는 이 단백질을 고기로 대체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육계 관련 종목들 쪽으로 반사수의 예상과 함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마니커와 하림 같은 이 육계 관련 종목들 강세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더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된 채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품 테마 내에서 소금 관련 종목들도 금요일 시장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인산가고요. 인산가도 10.1% 오른 3,32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음식료품 테마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성통상 그리고 모나미를 애국 테마주로 엮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이 11.2% 오른 2,135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모나미의 경우에도 23.43% 오른 4,32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을 밝힌 뒤부터 주변국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일 감정이 확산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감정 속에서 일본산 물품들을 보이콧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이렇게 애국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2가지 종목이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수산물 대체식품에 이어서 애국 테마주까지로도 이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본산 비중이 높은 필기구 그리고 일본의 스파 브랜드인 유니클로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탑10 등 우리나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신성통상이 주목을 받았고요. 또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필기구 업체입니다. 따라서 일본산 이런 필기구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나미가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모나미도 23.43%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염수 방류 테마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한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가 14.21%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1,423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내놓았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올해 하반기 중에 약 22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당폭 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2019년 같은 기간의 85%대까지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유입이 됨에 따라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85%가량은 회복할 것이라는 경제 전망을 제시를 한 건데요. 따라서 이 화장품 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컬러레이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었던 부분이 오염수 방류와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변국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일본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산 화장품까지도 보이콧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컬러레이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더 큰 수혜로 번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1,423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우리 증시 준비를 할 때 어떠한 특징주를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우리 증시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에코프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외국인과 풀어보는 매수 1위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FTX ETF100과 ETF50 편입 이후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월 16일 날부터 이제 그 정식적으로 자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1조 6천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FTSE 올 월드 지수 이제 신규 편입이 됐는데 여기 이제 스몰캡에서 곧바로 이제 라지캡으로 두 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확정은 9월 초에 발표가 되고 정식 편입은 9월 19일입니다. 이게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8월 31일부터 MSCI 수급이 들어오는데 9월 달에는 MSCI 수급에 이어서 FTX 수급까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이제 그 수급 이벤트가 계속 연장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193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1조 6,857억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개인들에 의한 수급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새로운 외국인들, 그전에는 숏을 쳤던 외국인들은 주로 영국계 자금이었고, 이번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이제 MSCI 지수가 주로 미국계 자금에 있으니까, 미국계 자금이 주로 좀 들어오는 곳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에코프로에 대한 스탠스가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9월,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9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에코프로를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
ETF 수급에 의해서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헝가리 데브렌첸의 시에텔 배터리에 대해서 라이센스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텔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절차에 따라서 환경 승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 이런 좀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서 이제 양쪽 배터리 공장 환경 승인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수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말까지는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에코프로를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YTN, IMBC, 쿠쿠홀딩스, 한국경제TV, 쿠쿠홈시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의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관련된 종목과 쿠쿠와 관련된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방송 관련된 종목들 왜 상승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과 IMBC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국경제TV도 7.72%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SBS와 SBS 콘텐츠 허브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상승한 이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 종목들 주목을 함께 받았는데요. 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자신의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포털, 통신 등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관 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는 방송, 뉴스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은 지배구조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건데요. YTN과 IMBC, 한국경제TV, 일제히 탑5 리스트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쿠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쿠쿠홀딩스는 8.96% 상승하면서 18,8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쿠쿠홈시스도 5% 넘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왜 상승을 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입국이 허용된 이유로 한국의 전기밥솥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쿠쿠전자의 지난달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쿠쿠전자는 면세점의 판로를 넓히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쿠쿠전자의 IH 압력밥솥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판로를 넓히고 마케팅을 강화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두 종목 지금 이렇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에코플라스틱, 태양금속, 신송홀딩스, 인상가, 휴럼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해당된 종목들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플라스틱과 태양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하락한 건 아니고요. 뉴스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종목들 약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한 에코플라스틱이 하락한 이유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장마감 이후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72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렸습니다. 그 공시와 함께 7% 넘게 빠지면서 4,59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종목은 태양금속인데요. 태양금속도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하면서 2,905원의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과열됨에 따라 장마감 이후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5.37% 하락한 2,9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앞서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주로 이제 방송 관련 종목들과 밥솥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데, 방송 관련 종목들은 주로 뭐 이동광 뭐 이런 테마주로 엮인 것 같고요. 밥솥 관련 종목 중에서는 쿠쿠 홀딩스 좀 봐야 될 것 같고, 7월 달에 쿠쿠전자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 7월 대비해서 592.6%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판매량도 40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그때 나왔는데,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단 왔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IH 압력밥솥을 많이 사는데 이게 매출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강화했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로 이제 그 롯데백화점 본관이거든요. 본점에 주로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쿠쿠전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쨌든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밥솥 업계에서는 거의 업력이 4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잘 판매가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쿠쿠홀딩스뿐만 아니라 좀 면세라든가 그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3분기 때 그래도 실적 실적 강도가 제법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쿠쿠홀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유커가 다시 한국을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요일장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은 밥솥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중에서도 쿠쿠홀딩스를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월요일 시장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면서 대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응원 메시지 듣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성투.